폐허가 된 세상, 거기 서 있는 단 한 사람. 주변에는 쓰러져 죽어있는 많은 동료들이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남자는 쓸쓸하게 말을 이어가는데, 그때 어떤 소리를 듣고는 뒤를 돌아보는 남자가 제 앞에 놓은 거인이 아직 살아있었던 것인데, 아하유테라고 불리는 이 거인은 20일 전 제국의 모습을 드러낸 후 목적을 알 수 없는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그렇게 제국 땅의 절반을 부숴버린 아하유테. 하지만 주인공이 이 거인을 제압해버린 것이었는데, 다른 두 명의 거인들도 제압을 했다고 말하는 주인공. 거인은 주인공이 제압한 녀석을 포함 총 3명이었고, 한 명은 드래곤의 불꽃에 타 죽었으며, 나머지 한 명은 로르혼이라는 마법사가 봉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는 자신은 다 알고 있다며, 거인들과 대적한 이들은 전부 공멸했다고 하는 거인. 이제 이 세상에는 거인을 대적할 만한 실력자가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었죠. 거기에 거인을 상대하면서 큰 부상을 입은 주인공. 길게 끌지 않고 거인을 마무리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하나 남아있던 마지막 거인의 목을 날려버리고 먼저 떠나간 자신의 동료들을 회상하는 주인공인데, 자신과 함께 기나긴 시간을 함께했던 자신의 동료들은 이미 거인에게 당해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과 함께한 동료들의 주검을 바라보는 주인공. 오라도 튕겨내는 거인에게 자신의 검이 통한 이유가 궁금했고, 그 이유가 아니었다면 이들이 공격에 선봉에 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친 몸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가는 주인공. 그때 어떤 소리를 듣고는 눈이 번쩍 뜨이는데, 소리가 나는 쪽으로 힘겹게 몸을 옮겨가는 주인공입니다. 몸을 옮겨간 곳에서 발견한 것은 돌에 기대 있는 한 여인. 바로 자신의 상관이었던 아데샨 대장군이었죠. 자신을 찾아온 것이 로난이라는 것을 알아챈 아데샨. 침공한 거인을 자신이 죽여버렸다고 말하는 로난. 그 말을 듣고는 고맙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데샨입니다. 고맙다면 자신의 부탁이나 들어달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는 로난의 몸 상태는 정상이 아니어 보이고, 피를 토하며 자신도 곧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모습. 아데샨은 만약 살아남는다면 하고 싶은 게 있냐고 묻는데, 로난은 아카데미에 다녀보고 싶다고 합니다. 죽어가던 거인이 말한 것도 거슬리기도 하고, 죽은 자신의 친누나도 다시 보고 싶다고 하는 로난. 아데샨은 곧 비가 그치면 수색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 귀신같이 내리던 폭우가 그치기 시작하고 갑자기 커다란 굉음이 들리면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하늘에 나타난 8개의 날개를 가진 커다란 거인, 그리고 그와 함께 등장한 수많은 다른 거인들까지. 자신들이 막아낸 3명의 거인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거인들을 보고는 절망하는 아데샨. 자신은 결국 3번째에도 구해내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그런 아데샨에게 뭐라도 해서 자신을 공중에 띄워달라는 로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싸움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거인들에게 대적하려고 하는데, 그런 로난의 뒷모습을 보고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아데샨. 로난의 어깨를 잡으면서 부르자 로난이 뒤를 돌아보는데, 난데없이 로난에게 자신의 입을 맞추는 아데샨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입에 들어있던 구슬을 전해주는데, 로난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말해주는 아데샨. 로난은 이 상황에서 무슨 헛소리냐며 짜증을 내고, 아데샨은 만약 자신을 다시 만난다면 재단사나 하라고 전해달라 합니다. 그때 거인들은 로난과 아데샨을 향해 다가오고, 그렇게 두 사람은 거인의 공격을 정면에서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로난은 다시 눈을 뜨게 되는데, 자신이 눈을 뜬 곳은 널따란 초원이 펼쳐진 곳, 바로 자신의 고향이었던 림버튼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진짜 아데샨이 말한 대로 과거로 돌아온 로난. 아데샨이 죽기 전 말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걸 실감하는데, 아데샨이 로난을 부르고 대뜸 입을 맞추며 자신의 입안에 파란색 구슬을 밀어넣어주면서 말했던 것은 바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구슬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한낱 재단사였던 자신이 대장군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합니다. 총 4번의 회귀 중 자신이 3번을 사용했다는 아데샨. 바로 거인을 뵐 수 있는 로난의 힘을 믿고 구슬을 넘겨준 것인데, 회귀한다며 플레온 아카데미로 가라는 말을 남깁니다. 한편 자신이 회귀한 것이 믿기지 않는 로난. 그때 자신이 과거로 왔다는 사실에 무언가가 생각이 나고, 누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디론가 뛰어가는데, 그렇게 초원을 나와 저잣거리로 뛰어가는 로난. 그때 옆쪽에 보이는 누군가를 보게 된 로난인데, 동네 양아치들이 한 명을 나무에 매달아 놓은 것. 꼬맹이 한 명을 매달아 놓고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심지어 매달아 놓은 것도 밧줄이 아닌 마법으로 매달아 놓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마법을 사용하는 이가 누군지 기억난 로난입니다. 한편 동네 양아치들은 매달아 놓은 남자를 괴롭히고,
마법을 사용하는 이에게 말해 더 높게 올려버리라는데 마음이 약해 보이는 마법사는 실수할까봐 겁을 내고 그런 아셀에게 짜증을 내는 동네 양아치입니다. 아셀은 어쩌다가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한탄하고 자신은 그저 자신이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아셀에게 향하는 나무 막대기가 보이는데 로난이 막대기로 아셀의 뒤통수를 때려버렸던 거. 마법이 풀리면서 묶여있던 남자가 떨어지고 양아치는 아셀에게 달려가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양아치들은 무시하고 자신과 이야기를 좀 하자는 로난. 아셀은 염력 마법을 마법사로 독학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생각보다 더 재능 있는 아셀에 놀라는 로난. 그때 로난의 뒤에서 검을 뽑는 양아치인데요. 자신을 무시한 로난에게 검을 들이대는 양아치입니다. 그리고는 베어버리겠다면서 로난에게 달려드는데 자신을 향해 휘두르는 검을 손쉽게 피해내는 로난. 몸은 어려졌어도 자신의 몸놀림은 아직 기억해내고 있었죠. 그것도 모르는 양아치는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비르라 하는데 그러면서 로난의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 말을 듣고는 화가 난 로난이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는데 순식간에 양아치의 귀를 나무 막대기로 베어버리는 모습. 자신이 끔찍히 아끼는 누나를 들먹인 그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악랄한 양아치를 무릎 꿇린 로난. 일당들은 나무 막대기로 양아치를 제압한 모습에 놀라고 그렇게 남자에게서 뜯어간 돈까지 전부 받아내는 로난입니다. 로난은 남자에게 빼앗긴 돈을 전부 돌려주고 그런 이들의 앞에 서 있는 아셀은 우물쭈물하면서 협박에 못 이겨 마법을 사용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면서 눈물까지 흘리네요. 남자는 네 잘못이 아니라면서 괜찮다고 싱긋 웃어줍니다. 로난은 사과하는 아셀을 보며 아주 그른 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셀에게 사흘 뒤 이곳에서 보자고 하네요. 한편 그리워 마지 않던 집으로 다시 돌아온 로난. 누나를 주겠다면서 길에서 꽃도 꺾어왔는데 그때 집 문이 열리고 자신을 반겨주는 누나의 모습. 누나가 죽고 나서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로난의 누나 이릴은 로난이 준 곳에 너무 좋아하고 로난은 누나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거인들이 오는 날까지 10년 정도가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행복한 순간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긴 하네요. 로나는 누나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입으려는데 자신은 아카데미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기뻐하면서 눈을 빛내는 이릴. 로난의 앞에 커다란 항아리를 꺼내놓기 시작하는데요. 그 안에는 그동안 모아놓은 금화들이 들어있었죠. 마음은 고맙지만 이 정도로는 턱도 없다며 거절하고 자신이 향하는 곳은 필레온 아카데미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제국 최고라고 불리는 교육기관이었으며 우수한 교수진과 막대한 자본이 합쳐져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었죠. 영웅을 찍어내는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위상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확실히 전쟁 때도 1년 녀석들은 쓸만했다고 기억하는 로난. 그렇게 며칠 뒤 가방을 메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공터에서 누군가를 벗어나는 로난. 기다리는 이는 바로 며칠 전 로난과 만나기로 한 아셀이었습니다. 로난은 아셀에게 자신에게 염력을 사용해보라고 하고 아셀은 로난의 말대로 로난에게 염력을 사용하는데 생각보다도 실력이 좋은 아셀에게 놀라는 로난. 아직은 좀 부족해도 분명 거인을 상대하던 그 감촉이었죠. 염력은 가뜩이나 희귀한 마법사들 중에서도 유독 찾기 힘든 재능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인과의 대전에서 꼭 필요한 재능을 찾은 로난입니다. 로난은 공중에 뜬 채 허공을 검으로 베어내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는 아셀. 자신의 만화를 베어내고 땅으로 착지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 능력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도 로난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거인을 뵐 수 있는 힘은 아마 그것과 관련이 있을 테니까요. 한편 로난은 아셀에게 가방 하나를 던져주면서 따라오라는데 그렇게 어디론가를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 필레온에 가자는 로난의 말을 믿을 수 없어하는 아셀인데 자신은 재능이 없어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셀에게 그렇게 살고 싶냐고 말하는 로난. 타고난 재능을 그저 그렇게 썩히는 게 아까웠던 것이죠.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언젠간 후회할 것이라고 하네요. 바로 자신이 거인을 마주한 그때처럼 말이죠. 자신을 생각해주는 로난에게 감동받은 아셀. 물론 이 모든 것은 전부 로난의 계획대로였습니다. 로난은 아셀을 어느 곳으로 끌고 가는데요.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아셀. 아셀이 상대해야 하는 첫 관문은 바로 루나 고블린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마리도 아닌 고블린 떼거리였죠. 이 근방에 나타나는 고블린의 변종인 루나 고블린. 이들의 특징은 바로 금은보화에 환장한다는 점인데 녀석들은 걸핏하면 상단을 습격해 보물들을 약탈하고는
보름달이 뜨는 날 모여 축제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루나는 루나 고블린의 보물들을 처럼할 생각인 것이죠. 녀석들이 자는 사이에 아셀의 염력으로 보물을 털 생각입니다. 아셀은 너무 위험하다면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자신들이 필레온에 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로난. 첫 번째는 수많은 돈, 필레온의 등록금은 정신나간 수준이었기 때문.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신들의 실전 경험이었는데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건 실전 경험을 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물털이 작전을 실시하려는 두 사람. 아셀은 뛰어난 실력으로 보물들의 염력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보물들을 가방에 차곡차곡 담기 시작합니다. 성공적으로 두 가방의 보물을 눌러 담은 두 사람.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가려고 가방을 싸기 시작하는데 그때 한 새가 로난 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하고 그 뒤를 시끄럽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에 깨어난 루나 고블린 한 마리. 자신들의 보물들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들을 깨워서는 보물들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근처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두 사람을 발견해낸 고블린. 화가 잔뜩 나서는 로난과 아셀을 쫓아가기 시작하는데 로나는 도망치지 않고 검집에서 검을 뽑고는 덤벼드는 고블린의 머리를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놀라서 쓰러진 아셀. 순식간에 덤벼드는 고블린들을 쓸어버린 것입니다. 간만에 편하게 가려고 했는데 쉽게 풀리는 날이 없다는 로난. 그때 누군가가 아셀에게 화를 들이밀고 대뜸 이들을 향해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는데요.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순식간에 잡아낸 로난. 이들은 뻔뻔한 표정으로 로난과 아셀을 마주하는데 로난과 아셀이 메고 있는 가방에 보이는 금화들을 발견했죠. 그리고는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는데 로난은 이들이 심상치 않은 사람들인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가 들키자 단검을 뽑아 로난에게 덤벼드는 남자. 로난은 덤벼드는 카리볼로 일당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리고 그 모습을 본 다른 한 명도 로난을 향해 덤벼드는데 뒤에서 덤벼드는 남자를 향해 염력을 사용하는 아셀. 그 틈을 타 남자가 가지고 있는 단검을 빼앗은 로나는 순식간에 남자의 몸을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자신들에게 덤빈 카리볼로 일당을 처치했습니다. 아셀은 카리볼로라는 조직에 대해 모르는 눈치인데 카리볼로는 밀렵에 납치를 저지르는 제국 최악의 집단이었죠. 아무튼 카리볼로 일당이 가져온 주머니가 꿈틀대고 안에서는 펄럭대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서 눈빛을 빛내는 생물. 주머니가 열림과 동시에 하늘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의 위에 날아서 떠있는 새 한 마리. 카리볼로가 납치한 것은 바로 이 새였던 것이죠. 로난과 아셀은 처음 보는 파랑새에 신기해하고 파랑새의 발에 묶여있는 것이 만화를 교란하는 족새라는 것을 눈치챈 로난. 그때 파랑새에게서 마법이 발현되며 소리가 나고 드디어 연결됐다면서 이 두 사람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말소리에 놀란 아셀과 마법 통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로난. 자신은 새의 주인이라면서 말을 거는데 로난은 자신들이 납치된 파랑새를 구해줬다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꿈새의 주인은 매우 놀라며 구해줬다는 말에 자신은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로난은 꿈새의 발에 묶여있는 족쇄를 베어버리고 놀라운 실력으로 정확하게 족쇄만 부숴버리는 모습. 자신을 구해줄 로난을 보면서 감동을 하는 꿈새네요. 그리고는 깃털을 뽑아가라면서 엉덩이를 들이미는데 꿈새의 깃털은 마치 나침반과 같은 효과가 있다면서 제국의 수도에 온다면 자신을 꼭 찾아와 달라고 하는 주인입니다. 며칠 후 한 상단을 만나러 간 로난과 아셀. 상단 주인인 카라벨에게 보물들을 팔고 있었는데요. 값을 잘 쳐주는 카라벨을 만나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꿈새가 주고 간 무언가를 카라벨에게 보여주는데 이 구체의 정체를 모르는 로난은 궁금했었던 것이죠. 구체를 진지하게 감정해보는 카라벨. 하지만 카라벨조차도 처음 보는 물체였습니다. 한편 로나는 상단에서 필레온에 관련된 책도 파냐는데 입학지망생이라는 말에 잘됐다고 말하는 카라벨. 자신의 딸인 마르야도 입학지망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로나는 마르야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데 자신이 기억하는 마르야는 분명 남자였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물어볼 게 있다면서 귓속말을 하는데 밑에 무언가가 달렸냐는 이상한 질문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마르야에게 따귀를 맞는 로난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손맛을 본 로난은 자신이 아는 마르야라고 확신하네요. 자신은 징벌병이던 시절 보급을 담당하던 마르야. 털털한 성격에 로난과도 자주 어울렸던 그였는데 마르야가 여자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아차린 로난이네요. 한편 두 사람은 로난이 가져온 무기를 살펴보는데 철검은 쓸만하다면서 어지간해서는 부러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셀을 보면서 마법 선언을 듣고는
염력마법사라는 말에 잘하면 장학금까지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난에게 실기시험 때 무슨 기술을 보여줄 거냐고 묻는데 빌레온의 실기실검은 바로 모두들 앞에서 기술을 시전하는 것. 보통은 자신의 만화 전투법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만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인 로난의 모습. 그런 로난을 보면서 경악하는 마르야입니다. 안되겠다면서 로난에게 따라 나오라고 합니다. 검이 부러지면 3배로 배상해주겠다면서 특별교육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만화란 공기처럼 세상 어디에나 있는 자연 에너지. 하지만 만화를 활용하려면 만화 감흥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보통은 1년 정도 수련하면 감각이 틀리게 되는데 그 이후 자기만의 만화 수련법을 익히고 나서야 아카데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즉 만화에 대해 1도 모르는 로난은 입학하기 힘들어 보인다는데 모르는 그보다 더한 인정받은 수재들조차 대화하기 어려운 힘이라며 전생의 로난도 전쟁터에서 종종 마주쳤던 고수들을 기억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마르야와 수련을 하기 시작하는데 빠른 속도로 로난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 마르야. 쌍검으로도 로난에게 뒤지지 않는 실력을 보여주는데 생각보다도 실력이 좋은 마르야를 보고 놀라는 로난. 하지만 마르야 역시 자신의 검을 받아치는 로난의 실력에 놀랍니다. 오히려 만화도 없이 자신을 밀어내는 로난. 그렇게 결국 마지막 공격은 막아내지 못하고 피해버리고 서로의 실력을 깔끔하게 인정하는 모습이네요. 무게 중심만 잘 잡으면 늘겠다면서 어디론가로 향하는 로난. 로난을 잡는 마르야에게 뱉은 말이나 지키라는데 로난은 마르야가 들고 있던 검을 산산조각 내버린 것이죠. 그런 로난을 보고는 뭐하는 놈이냐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마르야에게 칼값을 받으러 간 로난. 마르야가 준비해놓은 것을 보고 놀라는데 마르야는 두 사람을 위해 필레온 필기문제집과 요약본을 구해놓았죠. 두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며 함께 합격하자고 합니다. 그러니 빡세게 공부해서 다시 만나자고 합니다. 그렇게 상단의 마차를 타고 떠나가는 마르야. 거래를 마친 두 사람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온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는데 끼니 때마다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대는 로난. 그리고 근처 몬스터의 씨가 마를 정도로 수련에 매진했죠. 밤에는 마르야가 준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제국의 수도 발론, 그 중심에 있는 백탑의 소도시, 제국 최고의 교육기관인 필레온 아카데미. 로난은 몸을 키워 이곳으로 아셀가 온 것이었죠. 아셀은 로난에게 그거 가지고 있냐고 묻고 그것은 바로 꿈새에게 받은 깃털이었습니다. 새 주인이 수도에 산다는 것을 듣고는 가져왔다는데 깃털은 갑자기 위쪽을 향해 일어서기 시작하고 아카데미의 꼭대기층을 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곳에 있는 필레온 동물학 교수 바렌 파나시르. 창문을 열었더니 악랄한 표정의 로난이 거기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창문으로 꼭대기층에 도착한 것이었죠.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의 습격에 놀라는 바렌. 하지만 이내 로난이 들고 있는 꿈새의 깃털을 발견하고 꿈새를 살려준 은인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자리에 앉힌 바렌. 고맙다는 바렌에게 로난은 물어볼 것이 있다는데 꿈새가 자신에게 주고 간 것을 꺼내 보여줍니다. 그것을 본 바렌은 꿈새의 알이라고 말하면서 이 알에서 무엇이 나올지 짐작도 안 된다고 하는데 꿈새는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만화를 흡수하여 알을 낳는데 용암지대에서 잉태한 알에서는 불새가 태어나고 몬스터 둥지에서 태어난 꿈새는 몬스터의 형상을 가진다고 합니다. 예측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보기에 이 알에서 뭐가 태어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로난에게 이 알을 맡기고 싶다는데 일생에 한 번 알을 낳는 꿈새이기에 로난에게 맡긴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답례라면서 알을 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무언가를 줍니다. 잠시 후 필레온 아카데미 실기시험장. 수많은 입시생들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로난의 모습. 로난의 옆에는 마르야가 앉아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끝에 결국 로난의 차례가 다가왔고 교수들이 지켜보는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가운데 앉은 필레온 교장 크라바 크라티르와 그 옆에 앉은 검술교관 나비로즈의 기백에 놀라는 로난.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는 물음에 별건 아니고 빠른 백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다른 교수들은 로난을 비웃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대인 마공학 인형은 각종 마법이 걸려있는 정밀한 도구. 그때 배기를 준비하는 로난을 본 크라바가 놀라고 로난의 주변이 마치 멈춘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린 나이에 가질 수 없는 기세마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공학 인형을 상대로 순식간에 빠른 배기를 행하는데 역시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라비로제. 전부 끝났다면서 인사를 하는 로난인데요.
그런 로난을 바라보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크라바와 갑자기 책상 위로 발을 올리는 나비로제. 검을 뽑으면서 로난에게 빠르게 접근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뵐 것처럼 로난의 목 바로 앞까지 검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로난에게 그 검 누구에게 배웠냐고 묻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움직임을 보았냐고 묻고, 로난은 나비로제의 움직임을 전부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비로제 역시 로난이 검을 3번 휘두른 것을 알고 있었는데, 건방져 보이는 행동이 나비로제에게 거슬린 모양. 아무래도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험이 흘러가고 있는데, 나비로제는 기억하겠다며 뒤돌아 자리로 돌아가고 자신이 기필코 직접 교육해주겠다고 하네요. 한편 크라바는 로난에게 수고가 많았다면서 공통 질문이라며 무얼 배우고자 필리온에 왔냐고 묻는데, 로난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후회하지 않는 법을 배우러 왔다고 합니다. 어린애 같지 않은 대답을 들은 크라바가 놀라네요. 그렇게 로난의 실기시험이 끝이 나고 허허 웃는 크라바와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다른 교수들. 그때 로난이 뵌 마공왕 인형의 머리가 뚝 하고 떨어집니다. 한편 시험장을 나온 로난은 나비로제의 검을 생각하는데, 패기 전에 자신이었다고 해도 승부를 전담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네요. 이제 남은 것은 필기시험 하나뿐. 가뿐하다고 생각하는데, 시험 이후 쾌한 표정의 로난, 무슨 일일까요? 사실 마르야가 챙겨준 문제집을 까먹었던 것이죠. 합격 발표가 곧인데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로난. 마리아는 걱정 말라면서 실기 비중이 커서 괜찮다고 합니다. 그때 시험 합격자가 공지되기 시작하고, 아셀은 필기 공동 1위, 마리아는 실기 9위로 합격합니다. 그렇게 얼싸안고 좋아하는 두 사람. 하지만 로난의 합격은 아직도 공지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자신은 불합격이라고 좌절해버리는 로난. 그때 엄청난 화염이 바로 앞에 떨어지는데, 바로 각 과의 수석과 차석을 위해 쏘는 축포라고 합니다. 그렇게 글로리 피닉스가 수석과 차석을 알려주는데, 로난을 향해 날아오는 피닉스의 화염. 로난은 실기 1위, 필기 5712위로 차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걸 보고 로난을 축하해줍니다. 그때 로난의 뒤로 다가오는 누군가, 바로 검성이라 불리는 슐리펜이었는데요. 자기보다 검으로 위인 건 절대 못 참는 성격이었죠. 로난은 그를 피하기 위해 모른 척하고 있는데, 냅다 로난을 향해 검을 뽑고는 휘두르는 슐리펜. 로난은 순식간에 날아드는 검을 방어해냈는데, 열받은 로난 역시 슐리펜을 향해 검을 휘두르고, 두 사람은 그렇게 난데없는 대련을 하게 되는데, 로난의 검을 맞고는 엄청나게 떨리기 시작하는 슐리펜의 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슐리펜은 다시 로난에게 덤비는데, 대련 느낌이 아니고 죽자고 덤벼드는 슐리펜. 로난이 아니었다면 진작 상대는 쓰러졌을 것 같네요. 이젠 나의 오러까지 사용하려고 하는 슐리펜인데, 그것만큼은 무리라면서 뒤쪽으로 도망치는 로난. 마르야와 아셀을 방패 삼아 뒤로 숨는데, 레이디를 방패로 쓰냐며 화를 내는 귀족 슐리펜. 그리고 틈을 발견하고는 슐리펜을 후리는 로난입니다. 그렇게 얼굴에 한 대를 허용하고 마네요. 틈을 타서 친구들을 데리고 도망치는 로난. 몰려드는 사람의 슐리펜은 별일 아니라고 하는데, 로난이 자신의 검에 금을 가게 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로난은 기억해놓겠다고 하네요. 한편 아셀을 데리고 근처 쉐모습으로 향한 로난. 바렌이 준 지도를 보고 어디를 찾아가는 모양인데, 그들이 찾은 것은 바로 만화의 지맥인 페나르도 샘. 만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여들면서 만들어지는 웅덩이. 돌덩이를 최상급의 마석으로, 잡초는 약초로 탈바꿈시킬 정도이죠. 그런 곳을 알려주다니 바렌의 통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셀도 만화가 풍부하게 느껴진다면서 놀랍니다. 그리고 꿈새의 알 역시 만화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네요. 그때 아셀이 로난에게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평범한 동물들이 살기에도 좋은 곳인데 동물 울음소리 하나 안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듣고는 자신들이 너무 안일했다고 생각하는데, 각오하라며 근처에서 피냄새가 난다고 하는 로난입니다. 그렇게 모르는 이들이 두 사람에게 칼을 겨누고 빠른 속도로 만화를 먹인 화살을 쏟아대는데, 검으로 날아오는 화살을 전부 베어내는 로난. 떨어지는 화살촉을 보면서 무언가를 회상하는데, 과거 징벌병이던 당시 야영지 오크 머리통을 뚫어버리는 화살이라며 자랑하는 한 병사. 그걸 쓴다는 것은 자기 조직의 정예대원인 카리볼로의 사냥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한 로난, 아셀에게 숨어있으라 하고 빠르게 화살이 날아온 방향으로 뛰어가는데, 자신들의 화살을 쳐낸 놈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챈 이들. 빠르게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로난은 그것을 보고는 거짓말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카리볼로의 최연소 사냥개라고 말이죠.
하지만 자신보다 어려 보이는 로난이 사냥개라는 걸 믿지 않고 그런 이들에게 낄낄대며 비아냥대는 로난. 결국 단검을 들이대면서 화를 내는 카리볼로 일당인데 좀 진정하라는 다른 남자. 마냥 의심하기에는 로난은 카리볼로만 알 수 있는 계급 체계를 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모두 모인 이곳에 뒤에서 누군가가 등장하고 그것은 바로 드미레 지구의 늑대 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나는 마침내 모두 모였다면서 숨짓는데 얼떨결에 회귀한 칼잡이의 세상 구하기 아카데미의 천재 칼잡이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5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